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초반의 여자이고 가정주부입니다. 결혼 전에는 간호사로 일했는데 현재는 아이케어와 살림에 올인하고 있어요. 너 간호사 일 적성에 잘 맞아 있는데 집에만 있는 거 답답하지 않니? 아휴, 답답할 새는 솔직히 없다. 살림도 애 키우는 일도 하나에서 10까지 손도 많이 가고 쉽지가 않아서 말이야. 하긴 네가 뭘 해도 열심히 하는 성격이고 네가 답답할 일이 없이 네 남편이 여행도 많이 보내주겠지? 그런 편은 아니야. 우리 남편 조용한 사람이라 어디 돌아다니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해서. 그래도 간호사 모임 나가면 요즘도 너 부러워하는 애들 널렸다. 간호사가 어디 의사랑 결혼하는 게 쉽냐면서. 너는 같은 병원 의사한테 시집간 대박난 간호사라나? 대체 아유, 말들을 뭐 그렇게 많이 하는지 원. 본인들도 간호사면서 왜 꼭 그렇게 말한대? 간호사는 뭐 의사하고 결혼하면 안 되는 그런 룰이라도 있나? 아니 그러니까 지들도 간호사면서 꼭 그런 뒷말들을 한다니까. 아, 너무 신경 쓰지 마. 다 부러워서 그러는 거니까. 내가 뭐가 부럽다고 그러지? 부러울 것도 없는데. 대학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하다 같은 병원의 의사와 결혼한 저를 두고 그런 얘기들을 동창들이 많이 하는 모양이더군요. 사실 저는 4년제 간호학과를 나와 간호사 일을 할 때만 해도 평생 간호사 일을 하는데 뼈를 묻을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남편과 결혼하고 예정이 없던 이른 출산을 하게 됐는데 아이가 어려서부터 몸이 많이 약했습니다. 소아당뇨입니다. 식단부터 운동, 치료 여러 가지를 가정에서 세심하게 신경 써주셔야 합니다. 매일 정해진 시간에 주사를 맞고 약을 먹여야 하는 형편이었고 처음에는 아이 증상이 심해서 제가 아무런 일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첫째가 초등학교에 들어갈 무렵 둘째가 태어났고 저는 무기한 경단녀의 생활에 들어서게 된 거죠. 여보, 일 계속 쉬어서 힘들지 않아? 병원으로 돌아가고 싶은 게 사실이지만 해별이나 은별이 모두 내 손길이 절실한 시기라 답이 없지 뭐. 결혼할 때만 해도 당신 하는 일 내가 많이 지원해준다 했는데 미안해. 아니에요. 내가 경단녀 생활 길어진 게 당신 탓도 아닌데 뭘. 둘째 아이는 아토피까지 무척 심해서 집밥이 아니면 식사가 불가능한 아이였죠. 조미료도 함부로 넣을 수 없고 이것저것 알러지는 또 어찌나 많은지. 제가 만든 식사 아니면 끼니도 챙길 수 없는 아이라 저는 출산하며 가정주부 생활을 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이런 저를 남편은 안쓰러워하고 미안해했는데 반대의 입장을 보이는 사람, 바로 시어머니였습니다. 요즘 젊은 여자들은 애 키우기 싫어서 다시 직장 복귀한다는데 어찌된 애가 기회 잡은 사람 마냥 집에 눌러 앉아있니? 어머니, 제가 다시 병원 복귀하고 싶어도 애들 상황이 어떤지 잘 아시잖아요. 암튼 아유, 애들 하나를 건강하기를 못 낳아놔서 이 사달인지. 다른 집은 그저 순풍순풍 나서 어린이집만 보내놔도 잘만 크던데. 어머님, 그럼 제가 다시 병원에 복귀할 수 있게 애들 좀 봐주시겠어요? 어머, 얘 말하는 것 좀 봐. 누가 들으면 내가 애 안 봐줘서 경단녀 된 줄 알겠다? 아니, 어머님께서 제가 직장 복귀하는 걸 많이 바라시는 것 같아서요. 아유, 됐어. 말을 꺼낸 내가 잘못이지. 그리고 말이야 바른 말이다만 내가 대신 애들 봐주면서까지 네가 돌아갈 만큼 메리트 있는 직업이니? 네 직업이? 제 직업이 뭐가 어때서요? 말이야 바른 말이지. 네 동서들은 의사 아니니? 네 남편도 의사고. 넌 겨우 의사 보조하는 간호사이라면서 애까지 대신 봐달라면 남들이 웃는다 웃어. 어머니, 간호사도 똑같이 직업이고 전문직이에요. 일하는 종류가 다른 거지. 그런 말씀은 좀 그러네요. 어찌된 애가 넌. 아휴, 시어머니 하는 말에 따박따박 말댔구나 하고
네가 매사 그러니 네 동서들에 비해 비교를 당하는 거야. 동서들 직업이랑 친정 배경이 마음에 드시는 건 아니고요. 전 이런 말을 소리 지르고 싶은 걸 겨우 참았습니다. 사실 의사인 남편과 간호사인 제가 결혼을 한다고 했을 때 시댁의 반대가 엄청났습니다. 뭐? 간호사랑 결혼을 한다는 말이냐? 네, 엄마. 우리 병원 저희과 간호사예요. 제가 전공이 시작할 때부터 같이 일했던 여자고요. 연애할 사람이 없어. 하필이면 넌 같은 병원 간호사를 골랐니? 엄마, 사람 면전에 두고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내가 이런 말 안 나오게 생겼어? 너 알다시피 넌 의사, 네 동생들은 나란히 법조인, 그리고 대학 교수다. 둘째 동생 와이프는 너 알다시피 의사고. 그런 우리 집안에 와이프감이라고 간호사를 데리고 와? 엄마, 시대가 어느 때인데 그런 말씀을 하세요. 직업에 귀천이 어딨다고 자꾸 그런 비교하는 말씀 그만하세요. 왜? 내가 비교를 못해? 듣자니 조실부모하고 양친 부모님도 안 계시다면서? 네, 어려서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할머니 슬하에서 자랐습니다. 아휴, 들을수록 첩첩산중이구나. 그래, 네 할머니란 분은 뭐 하시는 분이야? 가정부 일을 오래 하시다가 얼마 전부터는 건물 청소 일을 하세요. 가정부? 청소부? 아유, 혈압이야. 아유, 너 당장 가서 엄마 혈압약이나 가지고 와. 불이 나게 혈압약을 가져오던 남편과 끝도 없이 저를 위아래로 스캔하며 탐탁치 않다는 얼굴로 훑어보던 시어머니의 못마땅한 눈빛이 아직도 기억에 생생한 저입니다. 제 가정환경이 유복하고 무난한 편은 아닙니다. 저희 엄마는 미혼모로 저를 낳았고 저를 낳자마자 얼마 안 가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네 엄마는 너를 가졌을 때 네 아버지란 놈에게 버림받았다. 어린 나이에 너를 낳았는데 산후후유증으로 널 낳고 일주일도 안 돼 명을 달리하고 말았지. 아빠란 사람의 얼굴은 사진으로라도 한 번 본 적조차 없습니다. 엄마는 빛바랜 사진 속에서 여러 번 보고 또 보았지만 실제로 본 기억이 제게는 남아있지 않죠. 제가 신생아이던 때 지독한 난상 끝 산후후유증으로 하늘나라로 떠나신 엄마니까요. 저희 할머니는 외할머니신데 살갑고 다정한 분은 아니셨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저를 키우셨습니다. 이북 출신의 억척스런 성향의 소유자로 닥치는 대로 일하며 생활을 꾸려가시는 분이셨어요. 할머니, 요즘 관절도 안 좋으시면서 일 좀 줄이세요. 에휴, 생활비에 집세, 네 대학 등록금까지 모으려면 일 줄이는 건 택도 없다. 그렇게 무리해서 일하시다 쓰러지실까봐 걱정이에요. 일하다 쓰러지면 뭐 어쩌겠니. 교통사고나 병으로 쓰러지는 것보단 일하다 쓰러지면 복이다. 보험이다 복지다 해서 돈도 나오고. 할머니, 제발 그런 말씀 좀 그만하시고요. 할머니 쓰러지시면 전 어찌 살라고 자꾸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래도 세상 천지에 이 할미 걱정하는 건 우리 손녀딸 뿐이구나. 걱정 마라. 너 대학 보내고 시집 보낼 때까진 이 할미가 무슨 일이 있어도 병도 안 나고 꿋꿋하게 버틸 거니까. 할머니, 오래오래 건강하셔야 해요. 제가 잘 돼서 할머니 호강시켜드려야죠. 호강은 무슨... 너만 제대로 커서 잘 살면 그게 효도다. 할머니는 늘 그런 말씀을 하는 분이었습니다. 제가 결혼 후에 남편과 상의해서 다달이 생활비를 보내드렸더니 펄쩍 뛰시며 마다하시는 할머니였죠. 정선아, 너 신혼살림부터 무슨 책을 잡히려고 할미한테 돈을 보내니? 할머니 일 좀 줄이시라고요. 허리도 안 좋으신데 여러 군데 건물 청소하러 다니시는 거 마음 쓰인다고.
제 남편이 먼저 제안한 일이에요. 와서라. 그러다 행여니 시어머니라도 아는 날엔 또 그 강팍하고 별난 성미에 불호령이 떨어질 텐데 그런 짓을 대체 왜 해? 아니, 제가 뭐 잘못한 일도 없는데 그러세요? 저도 노는 사람 아니고 간호사 일하면서 월급 받는걸요? 그 당시에는 제가 임신 중도 아니고 일을 하던 처지라 그런 말씀을 드렸었죠. 누가 뭐래도 이 남편의 입장에서 처지는 결혼을 한 게 사실이다. 정선아, 그럼 안 입고 와도 네가 좀 납작 엎드려 살 생각을 해야 하느니라. 아니, 할머니, 세상이 어느 때인데 그런 말씀을 하세요? 세상이 아무리 바뀌어도 안 바뀌는 게 있다. 집안 수준 차이라는 게 있고 우리 집이 너희 시댁에 비하면 한참 처지는 게 사실이잖니. 할머니, 집안끼리 수준은 뭐고 처지는 건 또 뭐예요? 할머니만큼 평생 열심히 사신 분이 어디 있다고요? 전 어디 내놔도 우리 할머니 하나도 안 부끄러운데? 그래, 우리 손녀가 날 그리 인정해주니 좋구나. 그래도 세상 인심이라는 건 그런 게 아니다. 네가 분수에 맞지 않게 시집 잘 간 건 사실이야. 그러니 시어머니 눈밖에 나는 행동하지 말고 행동거지 조심해라. 할머니는 기어이 저희 부부가 보내드리는 생활비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보내드리면 바로 다시 송금하시곤 해서 결국 저도 포기하고 그냥 통장에 모아두었다가 어버이날이나 생신 같은 때 좀 목돈을 용돈으로 드리곤 했습니다. 아이 2명이 다 손이 많이 가는 아이들이라 제가 계속 가정주부로 살림만 하게 되면서 시어머니와 동서의 잘난 척과 저에 대한 무시는 나날이 심해져 갔습니다. 시댁의 행사나 제사, 김장을 담그는 날이면 집안 며느리들 중 유일하게 저만 동원되어서 하루 종일 시댁 살림을 해야 했죠. 일을 돕는 도우미 아주머니가 오실 때도 있었는데 이 댁에는 며느리가 3분이라면서 올 때마다 큰 며느님밖에 보이질 않네요. 아줌마, 우리 둘째 셋째 며느리는 둘 다 직업이 의사예요. 의사만큼 세상에 바쁜 직업이 어디 있다고 그 귀한 인력을 김장인이 제사에 불러들여요? 그럼 이분은 큰 며느님이세요? 큰 며느님은 의사가 아니신가 봐요. 의사는 무슨 얼어 죽을 놈의 의사예요? 의사 보조하는 간호사하다 애 낳고 살림하는 며느리예요. 그러니 시댁일에 동원되어 일이라도 거들어야죠. 아이고, 사모님, 말씀 너무 섭하게 하시네요. 집안일이라는 게 해보셔서 알겠지만 태는 안 나도 얼마나 종일 힘이 드는데 안 그래요? 아줌마, 지금 우리 큰며느리 편들러 왔어요? 아니면 일하러 왔어요? 일당 받고 살림 도와주러 왔으면 얼른 일이나 하세요. 괜한 도우미 아주머니에게 성질을 부리는 시어머니였습니다. 어머니, 배추 소금에 절여놨는데 뭐 하면 될까요? 에휴, 넌 시집은 몇 해째인데 여태 김장하는 순서를 물어? 김치 속 만들고 양념 만들어야 될 거 아니냐? 그건 지금 아주머니께서 준비하고 계셔서요. 그럼 그거 거들어서 빨리 만들어. 조금이라도 양념 숙성해놓고 나중에 수육거리 고기 손질해둬야지. 네, 알겠습니다. 이번엔 평원장 사모님들 것까지 많이 담그니까 날쌔게 움직여라. 네 동선의 김장까지 다 담그려면 해질 때까지 해도 시간이 모자라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종일 김장을 하고 나서 파김치가 될 정도로 지칠 무렵이면 저녁 먹는다고 뻔뻔하게 시댁으로 퇴근하는 동서들이었습니다. 어머 형님, 오늘 김장하느라 수고하셨어요. 매번 저희는 형님이 하시는 김장 얻어만 먹어서 어째요? 그런데 손맛은 또 형님이 최고시라 어쩔 수도 없네요. 손맛? 나 그런 거 별로 없는데.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님께서 손끝 제일 얇은 건 첫째라고 늘 칭찬이 자주 하신대요. 집에서 살림만 하면서 그 정도 솜씨도 없이 되니? 밖에서 병원이라며 돈 버는 사람들도 있는데 살림하는 가정주부가
김장 같은 게 뭐가 그리 힘들다고 칭칭대는지들 원. 형님, 오늘 김장하시느라 수고했어요. 작은 동서랑 저랑 형님께 미안해서 상품권 좀 넣었는데 이거라도 받으세요, 형님. 나한테 수고했다고 지금 상품권 주는 거야? 형님,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받아주세요. 저희가 와서 돕지도 못하고 이런 거라도 드려야죠. 제가 받기도 기분이 나쁘고 그렇다고 거절하기도 애매한 상황이라 좀 우물쭈물하고 있는데 넌 가진 것도 없고 내세울 것도 쥐뿔도 없는 애가 무슨 자존심만 살아서 상품권을 마다하니? 어머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아, 왜? 내가 틀린 말 했어? 손 아래 동서들이 김장했다고 수고비조로 주는 건데 고맙습니다 하고 받으면 될 일이지. 그런데 꼭 자존심을 내세워야겠니? 응? 뭐라고 대거리 하려는데. 어머니, 구정하세요. 형님 입장에서는 기분 나쁘실 수 있어요. 형님, 저희가 생각이 짧았네요. 죄송해요. 다른 일에는 월찬이 반찬이 잘 맞으면서 동서들도 다음번 김장 때부턴 돌아가면서라도 같이 도왔으면 좋겠네. 넌 끝까지 형님 행세를 그런 식으로 해야 직성이 풀리니? 네 동서들이 어디 노는 애들이니? 너처럼 한가하게 노는 애들도 아니고 의사라고. 의사가 얼마나 바쁘고 스트레스 많이 받는 일인데 그런 고급 인력에게 김장을 시켜? 어? 저는 그럼 저급 인력이라 김장 따위 막 시키시는 건가요? 소리 지르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으나 꾹 참았습니다. 수육 삶은 것에 김장김치에 식구들이 배불리 먹고 나서 설거지를 하려고 주방으로 들어섰는데 뒷정리하는 신용을 하는 동서들이 제 험담을 둘이서 하더군요. 큰형님은 진짜 자존심만 대차게 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집사 김장할 며느리가 누가 봐도 형님 말고 더 있어? 내 말이요. 뭐 바깥 일을 한다고 해도 저희 밑에서 일하는 간호사 주제에 자존심만 하늘을 찌르니 웃기지 않아요, 형님? 그러니까 형님 대우해주니까 뭐 본인이 우리랑 같은 레벨이라도 되는 줄 아나 봐. 형님이랑 저라도 수준이 비슷하니 망정이지. 정말 어디 가서 큰형님 직업이랑 친정 얘기 부끄러워서 꺼내지도 못한다니까요. 나도 그래. 어머님도 누누이 말씀하시지만 우리 집 약점 하나가 큰형님이라고 하시잖아. 아주버님은 형님 뭐가 좋아서 결혼까지 한 걸까요? 요즘은 남자들도 약아서 남자 의사들 간호사랑 연애는 해도 결혼까지는 안 하려고 하던데. 큰아주버님이 공부머리만 있지 세상 돌아가는 샘속은 아둔해서 그래. 사람이 좀 순수하다 해야 하나? 형님도 그게 어디 순수한 건가요? 세상 물정 모르는 거죠. 나도 그렇게 생각해. 결혼은 비슷비슷한 사람끼리 하거나 나보다 좀 좋은 조건 쪽이랑 해야 이기는 게임인데. 그걸 모르다니. 그럼 제일 승자는 큰형님 아닌가요? 말이 그렇게 되나? 내 말뜻은 그게 아니었는데. 형님도 참, 저도 농담한 거라고요. 그나저나 큰형님이랑 저희랑 너무 수준 차이가 나서 앞으로 평생 어찌 한 집안 며느리로 살아갈까. 그게 좀 골칫거리죠. 골칫거리일 건 또 뭐야? 지금처럼 그냥 좀 시녀 부리듯 하며 살면 되는 거지. 어머님께서도 그리하라 부추기시고 묵인하시는데 뭐가 문제야? 형님 말씀 듣고 보니 그러네요. 저희가 답답할 건 하나 없네요. 그런 말들을 주고받은 동서들이었습니다. 당장 부엌으로 들어가 그것들의 머리채를 휘어잡고 야 이년들아, 너희들에겐 위아래도 없니? 하늘 아래 다 같은 사람이고 직업이지. 여의사가 뭐 벼슬이라도 되는 줄 알아? 사람 고치는 일 하기 전에 너희 그 삐뚤어진 심보부터 고쳐라. 쏘아붙여주고 싶은 걸 그냥 참았습니다. 제가 그런 식으로 대거리 해봤자 웃는 얼굴로 아웅하며
그런 말 한 적 없다고 능청스레 거짓말할 게 뻔했죠. 또 그런 식으로 다툼을 벌여봤자 대놓고 동서들의 편을 드는 시어머니였기에 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자 그렇게 마음먹고 있었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제 눈치를 보는 남편이었습니다. 여보, 오늘 많이 힘들었지? 응. 솔직히 힘이 드네. 김장 500포기 담궜어, 오늘은. 아니, 무슨 김장을 그렇게 많이 했어? 동선의 김장이랑 그리고 병원장 사모님들 잘 보여야 하는 집들에 싹 다 김치 돌린다고. 어머님이 벼르셔서 그리 됐지. 세상이 어느 땐데 엄마는 참. 세상이 아무리 바뀌어도 김장김치 가져다 주면 싫어하는 사람은 없으니까. 당신이 병원서 잘 보이는 일이라 생각하고 꾹 참았어. 여보, 다음부턴 김장하러 우리 집에 가지 마라. 무슨 소리야. 그랬다간 어머니 불호령이 떨어질 텐데. 당신이 참고 넘어가는 거 다 알고 나도 집안 불화 일으키기 싫어서 참았는데 더는 나도 못 봐주겠다. 왜 당신만 부리시냐고 엄마는. 동서들은 의사고 난 가정주부라고 매일 그러시잖아. 어머님 그러시는 거 하루 이틀도 아닌데 뭐. 미안하다 여보. 당신 힘들면 우리 집에 발걸음 끊어. 내가 엄마한테 말씀드릴 테니까. 내가 조금만 더 참아보고 정 힘들면 그렇게 할게. 저에게 누구보다 미안해하는 남편이었습니다. 남의 편이라 남편이라고 한다는데 저희 남편은 매사 저에게 올고지 세상 제 편이 되어주는 사람이라 말도 안 되는 시집살이를 버티는 원동력과 위안이 되는 편이었죠. 한날은 시어머니가 시아버지 생신을 앞두고 시댁의 시골에 있는 별장으로 며느리들과 아들내외를 모두 불러들였습니다. 남자들은 좀 늦게 도착하고 며느리들이 먼저 집에 도착했는데 동서들과 제가 집 안에 들어서자마자 저에게 일을 시키는 시어머니였습니다. 너희들 왔니? 먼 길 오느라 고생했다. 어머니, 그래도 생각보다 길이 안 막혔네요. 아휴, 날이 더우니 둘째랑 셋째는 일단 앉아서 시원한 과일부터 좀 먹어라. 저도 자리에 같이 앉으려는데 큰애 너도 같이 얘네들이랑 앉으면 어쩌니? 후딱 일어나서 과일 깎아올 생각 않고. 어이가 없었지만 일단 시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부엌에 가서 과일을 깎아내왔습니다. 어머, 형님, 수박이 벌써 철인지 참 다네요. 아, 형님은 어찌 된 게 수박도 이리 가지런하게 이쁘게 써세요? 대꾸 없이 딱딱한 얼굴로 수박을 먹고 있는데 큰애 너는 좀 빨리 먹고 나가서 밭일 좀 하거라. 밭일이라뇨? 저 밭일 같은 거 해본 적 없는데요? 여기서 그럼 밭일 해본 사람이 어디 따로 있니? 시골 세컨드 하우스 꾸리고 살려니 손이 가는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다. 아유, 집 앞에 밭이 300평인데 지금 거의 방치 상태다. 네가 나가서 김도 좀 메고 밭을 좀 일궈놔. 어서. 이번에는 저도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나서 시어머니께 대거리를 했더랍니다. 어머님, 듣자니 좀 너무하시네요. 아니, 아무리 차별을 하셔도 그렇지 시골집에 불러들여 저한테만 밭일하라는 게 말이세요? 너는 위아래도 없더냐? 가정교육을 그따위로밖에 못 받았어. 어디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눈 동그랗게 뜨고 대들긴. 어머님, 저 대드는 게 아니라 평소 너무 서운했던 점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가정주부하는 며느리를 무슨 노예 대하듯 하시는데 요즘 그런 식으로 대우하면 어느 며느리가 시댁에 오고 싶겠어요? 그래서 뭐 시댁 걸음 안 한다 협박이라도 하는 거야 지금? 그런 게 아니라요. 저나 동서들 가지고 차별 대우하시는 거 좀 그만하시라고요. 인간적으로 너무 기분 나쁘고 저 상처받는다고요. 상처? 아휴, 얘 말하는 것 좀 봐라. 시어미를 아주 세상천지 악한으로 몰아가네. 큰 며느리라고 일 좀 시켰기로서니 그게 그렇게 욕먹을 일이니? 그러니까
일이란 걸 왜 매번 저만 시키시냐고요. 전 너무 서러워서 울먹거리며 시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억울하면 누가 그런 집에서 태어나라든? 억울하면 누가 의대 가지 말고 간호대 가라든? 네가 모자란 걸 어디서 악다구니 치며 큰 소리야! 시어머니의 막말에 저는 말문이 막히고 말았습니다. 남편 말 맞다나 시댁과는 걸음을 끊는 것이 상책이겠다. 그런 결심이 서는 순간 시어머니가 마지막으로 비수를 꽂는 말을 하시더군요. 전문직 며느리랑 너 따위랑 같은 줄 알아? 얼른 나가서 밭이나 매! 전 일단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밖으로 나가 밭일을 했습니다. 동서들은 집에서 팽팽 놀고 제가 일하는 모습을 보면 남편도 뭔가 반응이 있을 거란 생각도 들었죠. 시어머니는 호미와 낫을 저에게 던져주듯 주고는 팽하니 집 안으로 들어가 버리더군요. 시위하는 느낌으로 밭을 메고 있는데 어쩔 수 없이 서러움이 복받치듯 밀려왔습니다. 혼자서 한참 감정을 추스르고 겨우 일을 시작하려는데 다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렇게 서러워 울면서 땅을 파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갑자기 집안에서 시어머니께서 헐레벌떡 뛰어나오는 모습이 보이는 겁니다. 전 무슨 일인가 싶어 그쪽을 주시하는데 숨이 차게 뛰어서 제 앞에 오더니 갑자기 바짝 엎드리듯 제 앞에 무릎을 꿇는 시어머니였습니다. 전 갑자기 시어머니의 변한 태도에 영문을 알 수 없을 지경이었죠. 첫째야, 너 당장 밭일 그만해라. 말까지 더듬으며 제 손에서 호미와 낫을 빼앗아드는 시어머니였습니다. 아니, 갑자기 왜 이러시는 건데요? 당황하면서 제가 밭일을 못하게 하는 시어머니였습니다. 시어머니 뒤편으로 남편과 처음 보는 중년의 여성이 뒤따라오는 것이 보이더군요. 여보, 지금 혼자 밖에서 뭐 하는 거야? 이 더운 날 설마 밭일하고 있었던 거야? 시어머니는 남편과 묘령의 여성의 눈치를 살피며 저에게 제발 아니라고 말하라는 신용을 자꾸 하는 겁니다. 어이가 없어서 실소가 나오려는데 문득 중년의 여성에게로 시선이 가더군요. 처음 보는 여자였는데 한눈에 봐도 머리에서 발끝까지 귀티가 줄줄 흐르는 사람이었어요. 여보, 그런데 옆에 여자분은 누구셔? 놀라지 말고 잘 들어. 자기야, 이 여자분이 바로 당신 친엄마시래. 뭐라고? 지금 나하고 장난해? 우리 엄마는 나 낳고 산후우울증으로 돌아가셨어. 지금 무슨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 하는 거야. 우리 세란이가 이런 모습으로 컸구나. 저에게 다가오며 다짜고짜 저를 안고 오해를 터뜨리시는 중년의 여자였습니다. 대체 누구신데 저한테 이러세요? 본인이 어떻게 태어나게 됐고 어떤 출생의 비밀이 있는지 앞으로 잘 들어요. 제 얼굴을 똑바로 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는 여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 아니 제 엄마로부터 듣게 된 과거 이야기는 참으로 기구하고 기함할 만한 사연이었고요. 우리 집에 옛날에 일하던 가정부 아주머니가 한 분 계셨어요. 그분이 지금 본인이 할머니로 평생 알고 한 집에 산 사람이고요. 우리 할머니가 그댁 가정부였다고요? 네. 난 임신 8개월이 조금 넘은 몸이었고 예정일은 한참 남은 상황이었는데 갑자기 왜 이렇게 배가 아프지? 아주머니! 아유 사모님 왜 그러세요? 예정일은 한참 남았는데 진통이 시작된 것 같아요. 어머나 세상에. 아유 사모님 지금 양수가 터졌어요. 이리 어쩜 좋아. 병원 가게 구급차 좀 불러줘요. 아유 네 사모님. 아줌마
나 근데 또 지금 아기가 나오려는 것 같아요. 갑작스럽게 집에서 이른 출산을 하게 된 엄마였다고 합니다. 하필 그날 집에는 가정부 아주머니와 엄마밖에 없었고요. 집안의 큰어른이 한 분 갑자기 돌아가셔서 집안 식구들이 모두 강릉의 장례식장으로 가버린 상황이라 집에는 임산부인 엄마와 가정부만 있던 상황이었던 겁니다. 아유, 사모님, 지금 아기 머리가 보여요. 조금만 힘을 주세요. 예정일보다 이른 출산을 하며 엄마는 힘겹게 저를 집에서 낳았고 진통을 겪다가 저를 낳은 후에는 한참이나 기절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까무룩 잠에 들었다가 깨어났을 때는 캄캄한 밤이었다고요. 아줌마, 우리 아기 어딨어요? 사모님, 예쁜 공주님을 낳으셨어요. 눈, 코, 입이 사모님을 쏙 빼닮았네요. 엄마는 한참 혼절하듯 기절 끝에 깨어나 품에 안은 아기가 당연히 자기가 낳은 아이라 생각했답니다. 그런데 그 아기가 네가 아니라 가정부가 집에서 데리고 온 본인의 손녀였던 거다. 아니, 그게 대체 무슨 말씀이세요? 그 가정부에게는 딸이 한 명 있었는데 마침 비슷한 시기에 그 딸이 미혼모 신분으로 애를 낳았던 거야. 그럼 그 아기랑 저를 바꿔치기 했단 말이에요? 그래. 그 가정부의 몹쓸 짓으로 평생을 나는 남의 자식이 내 딸인 줄 알고 살았다. 영숙이, 너 내 말 잘 들어라. 지금부터 네 딸은 이 애가 아니라 오늘 내가 데려온 아이야. 엄마, 이게 대체 무슨 일이에요? 아무리 간이 커도 그렇지 어떻게 주인집 아기랑 우리 아기를 바꿔치기 한단 말씀이세요? 너 홀몸으로 어떻게 애 키우려고 그래? 아비도 없이 가진 거 없는 집안에서 그 아이의 미래가 과연 어떻겠니? 엄마,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남의 자식이랑 내 자식을 바꿔 키워요? 난 지금도 과거에 널 낳은 날 가능하다면 부잣집에 널 보내지 못한 게 지금까지 철천지하니까. 내가 가진 것도 없는데 호럼이 둘이 아이를 키워봐야 뭘 얼마나 잘 키우니. 그래도 엄마, 내 아이는 내가 키우고 싶어요. 그럴 각오였으면 미련하게 왜 아빠에게 버림을 받아? 널 애비 없는 가난한 호럼이 밑에서 자라게 하느라 내가 지난 세월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는지 아니? 제발 정신 차려라. 우리 손녀딸, 그래, 네 딸은 그 부잣집 딸로 살아가는 게 100번 1000번 낫다. 엄마, 그래도 이건 아니에요. 이건 정말 아니야. 그만 울어. 네가 속상해도 이젠 아무것도 되돌릴 수 없다. 내가 데리고 온 이 아기가 앞으로는 네 딸이고 내 손녀야. 그때의 가정부, 그러니까 제가 할머니로 알고 평생 살아온 외할머니는 저와 본인의 손녀를 바꿔치기 했던 겁니다. 그날의 충격 탓인지 할머니의 딸은 산후우울증이 악화되어 명을 달리한 거고요. 도무지 너무 놀라운 사실이라 저 지금 아무것도 안 믿겨요. 내 딸이라고 믿고 산 그 가짜 딸아이가 지금 신부전증 말기로 수술을 앞두고 있어요. 집에서 가족들이 기증적합 검사를 받으며 그 아이가 우리 딸이 아닌 걸 알았고 꾸준히 연락하며 지내온 그 댁 할머니, 그러니까 그 몹쓸 가정부가 지 손녀딸이 생명이 위독하자 어쩔 수 없이 이실직고한 거고요. 전 망치로 얻어맞은 듯 너무 큰 충격을 받아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일단 저는 그 중년 여성과 친자 확인 검사를 했어요. 결과는 모녀지간이 확실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저는 당장 할머니를 찾아가 따졌습니다. 할머니는 자신의 친손녀에게 신장이식 수술을 해준 터라 병원에 입원해 있는 상태였고요. 할머니, 대체 어떻게 이런 일을 벌이셨어요? 미안하다. 미안해. 내가 처음부터 이러려고 그런 건 아니었는데. 평생을 그렇게 저와 제 가족들을 기만하고 사시니 좋으셨어요? 왼수 같은 가난이 너무 싫어서 내 손녀딸에게는 그런 가난을 대물림해주기 싫어서 그랬어요. 제발 나를 용서해줘요, 아가씨. 아가씨라고요? 제가 할머니에게 사실은 아가씨였던 거군요. 수술받은 지 얼마 안 돼서 회복이 덜 되어 끙끙거리는 할머니에게 더 따지는 것도 무의미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무나 엄청난 일이 과거에 벌어졌고 그 때문에 저는 평생 가족들 얼굴도 모르고 살아온 겁니다. 신부전 말기 환자였던 할머니의 진짜 친손녀는 할머니에게 신장을 기증받고 목숨을 건졌다고 하더군요. 친자 확인 검사 결과가 나오고 저는 남편과 함께 진짜 가족들이 있는 집으로 인사를 갔습니다. 저희 진짜 친정은 가정부를 부렸다는 부잣집답게 엄청 대저택이더군요. 저희 아빠는 돌아가시고 없으셨는데 생전에 중소기업을 운영하던 사장님이라 하시더군요. 내 아빠가 살아계셨다면 얼마나 좋아했을까? 저를 끌어안으시며 다시 우시는 엄마였습니다. 네가 우리 진짜 손녀 세린이구나. 아유, 우리 세린아. 제 진짜 이름이 세린인가요? 그래, 네 이름은 세린이란다. 우리 딸 세린이. 먼저 명을 달리한 제 아빠 얼굴이 아주 붕어빵이구나. 아유, 원통해. 어찌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단 말이니. 할머니와 엄마는 저를 끌어안고 한참을 우셨습니다. 무슨 운명의 장난인지 가정부 한 명을 잘못 들여서 집안에 이런 사달이 나다니. 어머님, 그래도 늦게라도 우리 진짜 세린이를 찾을 수 있어서 그나마 다행이에요. 안 그래도 얼마 전부터 자꾸 꿈에 세린아범이 나타나서 나에게 진짜가 나타날 거라고 그 말을 반복하더니만 꿈에서 뭐가 나타나는 거냐고 자꾸 되물었단다. 진짜 딸, 우리 진짜 손녀 세린이가 나타난다는 예지몽을 꾼 거였어, 내가. 집안에 걸린 가족 사진 속에 돌아가신 친아빠 사진이 있었습니다. 한눈에 봐도 저와 모습과 외양이 아주 흡사하더군요. 인사가 늦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손주사위 박종철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인물이 훤하고 능력 좋은 남자가 우리 손주사위라니 정말 할 말이 없네. 우리 세린이가 그래도 남편 하나는 잘 만나. 너무 다행이구나. 저희 남편을 사위로 손주 사이로 따뜻하게 환대하는 엄마와 친할머니였습니다. 제가 평생을 할머니로 알고 지냈던 사람은 사기와 유괴 혐의로 엄정한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진짜 가족들의 품으로 뒤늦게나마 돌아가게 되었고요. 그런데요, 저희 친정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더 재력이 대단한 집안이더군요. 돌아가신 친정아버지가 기계부품 공장을 운영했는데 건물만 해도 여러 채인 갑부 집안이었습니다. 내가 죽기 전에 우리 손녀를 만난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다. 이 할미가 정신 운전할 때 우리 손녀 만난 기념으로 선물을 하나 줘야겠어. 할머니는 그렇게 말씀하시며 제 생일을 맞아 저에게 서울 시내 한복판에 5층짜리 건물을 증여해 주시는 겁니다. 할머니, 제가 받기에는 너무 거한 선물이에요. 전 할머니며 엄마며 진짜 가족을 찾은 것만도 너무 행복하고 감사한 일인데
이렇게까지 안 하셔도 돼요. 아니다. 어차피 너에게 상속해주려는 물건이었다. 듣자 하니 네 남편이 대학병원 월급쟁이 의사라면서 개원할 생각이 있으면 네 건물자리 하나에 병원을 해보는 건 어떻겠니? 사실 안 그래도 남편은 개원이가 장래 목표였습니다. 그렇지만 당장 병원을 개원할 만큼의 경제적인 여유가 없어서 미뤄뒀던 일인데 갑작스레 제가 부잣집 상속녀가 되다 보니까 남편이 개원이 앞당겨졌죠. 친정엄마는 저와 남편 아이들이 사는 집을 보시곤 너희 지금 사는 집이 나쁘진 않지만 내 식구 살기에는 좀 좁은 것 같구나.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친정집에서 5분 거리에 2층짜리 단독주택을 마련해 주시는 겁니다. 장모님, 집까지 마련해 주시니 제가 염치가 없어 드릴 말씀이 없네요. 가진 거 하나 없는 집에서 큰 우리 세린이를 조건 없이 사랑해서 결혼해준 남자라 들었네. 순수하게 우리 세린이를 선택해준 것에 대한 보답이라 생각하게나. 엄마, 나 갑자기 신데렐라라도 된 것 같아요. 갑자기 건물이 생기고 대저택이 생기고 이런 일이 나에게도 생긴다는 게 꿈만 같아요. 무엇보다 세린아, 엄마는 진짜 딸을 찾은 게 꿈만 같다. 예전에 그 아이를 키우면서는 뭔가 설명할 수 없는 찜찜함과 의욕이 늘 있었는데 그게 뭔지를 이제야 알았어. 피는 물보다 진하다더니 널 보는 순간 엄마는 직감했었다. 네가 바로 진짜 내 딸이란 걸 말이야. 그 엄마가 딸로 알고 지냈다는 사람이요. 그 사람이 신부전증 안 걸렸으면 평생 모르실 수도 있었겠네요. 그러게 말이다. 키울 때도 가족 누구도 닮은 사람이 없어서 사람들이 농담 삼아 그댈 딸은 주워온 딸 아니냐 했었는데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린 내 실수였다. 그럼 그분은 지금 어찌 지내나요? 키운 정이 그래도 있어 나서 기본 생활할 단도리는 해주고 보냈어. 공부를 제법 잘해서 학위도 있고 본인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을 거다. 그 엄마의 가짜딸로 평생을 산 여자는 현재 할머니의 옥바라지를 하며 대학의 시간 강의를 나가고 있다고 하더군요. 어찌 보면 그 여자 역시 피해자라 안 됐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느 날 운명처럼 밝혀진 출생의 비밀로 저는 갑자기 경제적 자유를 얻은 데다 재벌 소리 들을 정도로 부자가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저는 남편 꿈이었던 개인 병원을 열게 해줄 수 있게 돼서 기쁘더군요. 그런데 더 웃겼던 변화가 뭔 줄 아세요? 바로 시어머니의 드라마틱한 태도 변화였습니다. 첫째야, 요즘 바쁘니? 이사한 지 얼마 안 돼서 이것저것 짐 정리할 게 많으네요. 한남동 단독주택으로 이사했다면서? 네, 친정어머니께서 마련해 주셨네요. 아유, 세상에, 너처럼 늦복 터진 사람도 찾기 힘든데 네가 아주 늦복이 터지다 못해 아주 만개를 했구나. 축하한다, 첫째야. 진짜 가족을 찾은 거. 네, 여러모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집들이는 언제 할 거니? 글쎄요. 뭐 굳이 집들이는 아직 생각을 안 해봤는데요. 어머, 얘 좀 봐라. 그렇게 대저택으로 이사를 갔는데 집들이를 안 하는 게 말이 되니? 집들이도 일인데 치르려면 피곤하고 성가시 쓰나요? 네가 힘든 일이 뭐가 있니? 네가 명색이 첫째 며느리인데 동서들 좀 이럴 때 일 좀 시키고 그러렴. 동서들한테 집들이 음식장만을 시키라고요? 그래. 나도 가서 음식장만은 도울 테니 넌 물 한 방울 묻히지 말고 푹 쉬려무나. 어머님, 동서들 의사라 바빠서 안 된다고 하시지 않았나요? 내가 그랬니? 그건 옛날 말이고 지금은 상황이 바뀌었지 않니? 그리고 여태 너만 첫째라고 일 많이 시킨 거 안 그래도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내가 널 구박해서가 아니라 첫째 며느리니 가품 같은 걸 미리 가르치려고 해서 그런 거니까 마음에 담아두지 말려. 응?
그러세요? 그런데 동서들은 워낙 바쁜 의사들이라 시간이 안 날 텐데요. 그건 걱정 마라. 첫째 형님 명령인데 당장 연차라도 쓰라고 내가 엄포를 내리마. 지킬 박사와 하이드도 아니고 하루아침에 얼굴을 변화시키는 시어머니 태도에 웃음이 나올 지경이었습니다. 시어머니의 강행으로 저는 결국 집들이를 하게 됐고 갑자기 동서들은 쌍으로 나타나서 종일 전을 부친다 잡채를 만든다 난리 부르스를 떠는 겁니다. 동서들이 의외로 음식 솜씨가 좋았네? 아니 그럼요. 저희가 안 해서 그렇지 하면 다 잘하죠 형님. 큰형님 앞으로도 저희 일 시키실 거 있으면 언제든 부르세요. 동서들은 모두 전문직 여의사들인데 그럴 짬이 나나? 어머 형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서운하게 하세요? 아무리 바빠도 형님 분부면 열일 제쳐두고 달려와야죠. 아무렴요. 수술이 잡혀도 캔슬하고 달려올게요 형님. 명색이 의사가 수술이 먼저지. 그럴 것까지야 있나? 아니에요 형님. 저 진심이에요. 갑자기 저에게 경쟁하듯 아부를 하는 작은 동서와 큰 동서였습니다. 그 둘이 저에게 갑자기 그러는 이유를 물론 저는 알고 있었죠. 할머니에게 상속받은 건물에 본인들도 개인 병원을 개원하고 싶어 했고 저와 가족이라는 메리트를 들어 월세라도 좀 깎아보고자 하는 심산이라는 걸 알고 있었더랬죠. 참 돈 앞에 장사 없다더니 갑자기 저에게 아양을 부린다. 형님 하며 입안에 혀처럼 구는 동서들이 우스웠습니다. 결국 시어머니까지 나서서 저를 설득했고 결국 큰 동서 작은 동서 모두 제 건물 2층과 3층에 각각 피부과와 소아과를 개원했어요. 형님이 제가 일하는 병원 건물주라니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형님. 어머 제가 할 소리를 맨날 먼저 뺏으시네요. 제가 더 잘 부탁드립니다 큰형님. 김장인의 시댁재산이 그런 날에는 누가 부르지도 않았는데 이제는 새벽같이 날아드는 동서들입니다. 병원 안 나가고 재수 음식 차리러 온 거야? 어머 형님 재수 음식을 그럼 며느리들이 다 같이 만들어야죠. 제가 조금 늦었네요. 죄송합니다 형님. 산적 양념부터 좀 할까요? 참 그리고 다음 주가 김장인데 요번 김장에 큰형님은 좀 쉬세요. 맞아요. 형님 그간 시댁 행사에서 형님만 너무 고생을 하셔서 저희가 죄송했어요. 이번 김장은 저희가 봉사할게요. 그럴 게 아니라 앞으로도 쭉 김장은 형님은 그냥 쉬시는 게 어때요? 아래 동서들이 하는 것도 없는데 그런 거라도 해야죠. 안 그래요? 작은 동서가 오랜만에 기특한 말 하네. 그거 좋은 생각이다 동서. 그래? 그럼 앞으로 김장은 동서들에게 부탁할게. 날 이렇게까지 배려해주니 참 고맙네 그래. 동서들의 태도 역시 드라마틱하게 저자세로 변화했습니다. 새삼 돈의 위력이란 게 이런 건가 싶어 통쾌하면서도 좀 씁쓸한 생각이 드는 것도 사실이었죠. 여보, 개인 병원 개업하니까 할만해요? 나야 뭐 장모님이랑 할머님 도움으로 시작해서 스트레스가 덜하지 뭐. 당신 버킷리스트가 생각보다 빨리 실현돼서 나도 기뻐. 당신이 친정엄마 빈자리를 늘 그리워했는데 당신한테 가족이 생겨서 나도 마찬가지로 기쁘네. 갑자기 돈 걱정 없이 살게 되니까 기분이 좀 뭐랄까 붕 뜬 것 같기도 하고 솔직히 적응이 잘 안 되네요. 그래? 그래도 당신은 흥청망청 쇼핑하는 스타일도 아니고 뭐 달라져 보이는 것도 없는데? 여보, 그래서 말인데 나 기부사업 좀 해볼까 하고요. 어떤 쪽에? 뭐 생각해둔 분야라도 있어? 내가 우리 첫째 해별이가 많이 아파서 고생을 많이 했잖아요. 소아 희귀병도 엄청 많고 또 많이 드는 난치병도 많은데 그런 애들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후원을 좀 해보려고요. 그거 너무 좋은 생각이다 여보. 내가 요즘 안 그래도
너무 하늘에서 뚝 떨어진 떡을 쉽게 맛보는 느낌이라 뭔가 기분이 그랬는데. 당신이 너무 좋은 결정을 했네. 당신이 흔쾌히 오케이 해줘서 고마워요. 남편과 또 친정엄마의 적극적인 지지 속에 어린이 난치병 재단의 후원을 시작했습니다. 건물에서 나오는 수익과 남편 병원에서 나오는 수익의 일부분을 재단에 정기적으로 기부하기 시작했어요. 세린 네가 갑자기 환경이 바뀌어서 적응을 잘할까 좀 고민도 됐었는데 이렇게 좋은 곳에 돈을 쓸 줄 안다니 너무 뿌듯하고 기특하구나. 엄마랑 할머니가 물려주신 유산으로 하는 건데요 뭐. 그래도 유산이랍시고 상속해줬는데 흥청망청 써버리고 탕진하는 2세들도 많은데 너는 보니까 재테크도 잘하고 뜻깊은데 돈도 잘 쓰니 하는 소리다. 엄마 닮아 그런가 보죠 뭐. 그런가? 모전여전이란 말이 있으니 틀린 말도 아니구나. 실은 저희 엄마도 기부사업을 아주 오랫동안 해오고 계신 분입니다. 고아원과 모이탁 노인들에게 정기적으로 거액의 후원을 20년 넘게 해오셨더라고요. 엄마가 하시는 기부사업도 제가 함께 도와서 해나가는 중입니다. 엄마가 후원하시는 고아원과 모이탁 노인시설에 남편과 한 달에 한 번 정도 의료봉사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남편은 의사고 저는 간호사라 의료봉사하기에는 최적의 조건이거든요. 의료봉사단 꾸린다고 따로 의사나 간호사 안 뽑아도 되니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네. 그렇죠 엄마? 딸은 간호사, 사위는 의사인데 이럴 때 많이 써먹으세요. 네, 장모님 열과 성을 다해서 저희 부부 열심히 봉사활동 돕겠습니다. 부창부수 천생연분이 따로 없구만 그래? 저와 남편, 엄마는 합이 좋고 콩짝이 잘 맞아 봉사활동을 함께 가도 늘 즐겁게 시간을 보내다가 옵니다. 엄마는 없던 아들이 한 명 생긴 기분이라고 남편을 아주 예뻐하십니다. 기쁨과 재물은 나눌수록 배가 된다지요. 그 말이 참 진리라는 걸 깨닫는 요즘입니다. 여러분의 일상도 나눌수록 행복해지는 그런 넉넉한 순간들이 넘치길 기원해봅니다. 긴 얘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